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정서적 애정 결핍에 갈팡질팡하는 평범한 중년의 금사빠 미혼 남자들을 상대해 줄 수 있는 여자들이 가장 많은 나라는 필리핀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누구 말처럼 뭐 애정 결핍이 있었다 해도 할 말이 없어요. 그냥 맞아요. 그리고 사람이 그리웠는지 몰라요.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그게 무슨 죄를 저지른 건 아니잖아요. 사랑받고 싶어하는 마음 누구나가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필리핀에서 조건이 좋은 20대 이상의 미혼 여성들은 굳이 중년 이상의 외국인 남자를 선택할 확률이 현저하게 낮기 때문에 대부분 유흥업소 종사자나 또는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한 필리핀 여자들이 경제적 이득이나 신분 상승 효과를 누리기 위한 방법으로 외국인 남자들을 선호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필리핀 싱글맘들은 외국인 남자를 만나고 싶어하는 비율이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그건 평범한 외모와 보잘것없는 조건을 가진 싱글맘 신분으로는 경제적으로 안정된 자국민 남자를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낮기 때문입니다. Namiss na kita, sobrang gustong-gusto na kita. Yakapin ng mahigpit, hawakan ang iyong mga kamay, halikan ang iyong mga labi. Lupa ko na Kapit ang buwak Pati-unay 2026년 현재 필리핀 인구는 약 1억 1,700만 명 정도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약 1,400만 명이 싱글맘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필리핀에 유독 싱글맘이 많은 가장 큰 이유는 필리핀은 지역과 계층에 따라 소득 격차가 크고 안정적인 직업을 갖기가 어려워서 먹고 사는데 바쁜 일부 부모들은 딸 자식을 관리감독 보호를 하지 못하고 방치를 하다가 어린 나이에 동네 오빠들의 꼬임에 넘어가서 임신을 하는 경우가 전국적으로 대단히 많고요. 성인이 되어서는 필리핀은 법적으로 이혼이 안 되기 때문에 결혼보다는 동거하면서 애 낳고 지지고 볶고 살다가 헤어지게 되면 남자들은 책임을 회피하고 여자 쪽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입니다. 싱글맘이라고 하더라도 생활 수준이 높으면 모를까 자식뿐만 아니라 부모 형제까지 먹여 살려야 하는 등골 빠지는 인생이라면 국적, 나이, 외모 가릴 거 없이 호구 같은 외국인 남자 만나서 편하게 살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보통 내가 돈 벌면 내 삶을 위해 쓰고 내 미래를 위해 준비하잖아요. 근데 필리핀은 다릅니다. 한 사람이 돈을 벌면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부모님, 형제, 조카, 심지어 친척까지 다 같이 책임져야 돼요. 이게 선택이 아니라 거의 당연한 문화입니다. 필리핀에서는 여자들이 가족을 책임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어머니가 돈을 벌고 누나가 돈을 벌고 딸이 돈을 벌어서 가족을 먹여 살려요. 이게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라 정말 흔한 현실이에요. 저는 남자지만 저도 똑같이 살았습니다. 한국에서 11년 동안 외국인 노동자로 일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 싱글맘들은 외국인 남자를 만나게 되면 더욱 적극적이고 관계의 진도를 빨리 뽑아내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필리핀 싱글 여자를 만나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싱글맘을 만났을 때는 더 문제가 많을 수 있겠죠. 이번 영상은 모모의 사례를 통해서 감정보다는 현실적인 부분을 충분히 고려한 이후에 동거나 결혼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되돌릴 수 없는 정신적, 금전적, 시간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외로운 중년의 한국 남자들에게 알려드리는 모모 시리즈 최종회입니다. 이 친구가
다리를 딱 붙잡고 딱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난 한국말로 그런 말을 한다는 건 상상을 못했어요. 사랑해주세요. 제발 사랑해주세요. 그거를 한국말로 하는 거예요. 한국말로. 나한테. 사랑해주세요. 사랑받고 싶어요. 거기서 그냥 확 무너진 거지. 무너져서 그래, 어차피 내가 필리핀에 들어올 때 내 인생 남은 인생을 당신 위해서 살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내가 여기 올 때 뭐가 두려워서 내가 그래 까짓 거 다 버리고 갈게. 그래서 바로 다 정리해버리고 다 정리하고 저 먼저 2019년 2월에 제가 먼저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비자를 만들어서 7월 4일날 정확하게 제가 들어가서 와이프를 데리고 들어왔죠. KBS 인간극장에서 2024년 8월 5일부터 9일까지 필리핀에서 온 내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방영을 했습니다. 2024년 방영 당시 한국 남자는 42세, 필리핀 여자는 29세, 8살, 5살짜리 두 딸이 있고요. 필리핀 여자가 18살 때 처녀 때 낳은 11살짜리 남자아이를 2024년 2월 8년 만에 한국으로 데리고 와서 입양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인규 씨에겐 가족이 힘의 원천. 그런데 왠지 오늘 아침엔 작아지는 기분이다. 언니랑 오빠랑도 있어요. 8년 전 사업자 필리핀에 갔던 인규 씨는 어느 식당 직원에게 첫눈에 반했다. 연애를 하기로 하고 한 3일 지나서 연락이 왔는데 만약에 내가 아이가 있으면 어떨 것 같아? 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상도 못했죠. 너를 사랑하면 네가 가진 모든 걸 같이 사랑하는 게 사랑이지 않겠니? 라고 했어요. 만난 지 3개월 만에 결혼을 약속했다. 그러나 국제 결혼을 반대하던 부모님께 차마 아이 얘기까지 털어놓지 못했던 인규 씨는 아들을 필리핀에 두고 올 수밖에 없었다. 남자가 하는 사업이 부진해서 생활비까지 줄여야 하는 상황이어도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11살짜리 필리핀 남자아이까지 함께 살고 있는데요. 그동안 필리핀 가족들에게 아들을 맡기고 있었을 때에는 양육비는 당연하고 부모 형제들의 용돈까지 매달 챙겨서 보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생활비 주는 날. 생활비 주는 날이에요. 그전엔 그래도 저희가 돈이 돌아왔는데 이제는 이 돈이 좀씩 계속 힘들어지니까 몇 달 전부터는 그냥 좀 줄였어요. 그래서 미리 얘기해요. 여보,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얼마로 가자, 얼마로 하자 얘기하고 정한 대로 이제 주는 거죠. 아내 얼굴 볼 면목이 없다. 괜찮아, 왜? It's okay. You're handsome. It's most important. 괜찮아. 아빠 고마워. 남편 위로해준다고 하는 말이죠. You boy. Not every people or family who has money is happy like us. Like I have friends who has money but they don't have this kind of like they don't have time to eat together in the morning, no time for family. So for especially my husband is family time is most important than everything. 그래서 죽도록 일해야죠. 고마워 여보. 사랑해요. 사랑해요. 넉넉하지 못한 살림이라도 가족과 함께 있어서 행복하다고 하는데 이제는 아들을 볼모로 필리핀 가족들이 돈을 요구할 수도 없고 돈을 달라고 해도 쌩깔 수 있는 명분이 생겼기 때문에 일단 필리핀 여자는 마음이 편하겠죠. 또 한 푼이라도 생활비에 보태고 싶은 필리핀 여자는 점심때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정도로 자기 아들을 받아준 남편에게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행동을 보여줍니다. 네, 잠시만요. 남편은 미안해하지만 조한 씨로선 당연한 선택이었다. 더군다나 두 사람에겐 먹이고 입히고 가르쳐야 할 아이가 셋이다. 조금 힘들어요. 다
다 못 알아들어요. 근데 뭐 화이팅. 남자가 처자식을 먹여 살릴 경제적 능력이 없으면 가끔 여유 생길 때 어디 가서 페포나 풀고 혼자 사는 것이 차라리 속편한데요. 자기 처자식 먹여 살리는 것도 만만치 않은데 피 한 방울 섞이지 않고 국적까지 다른 남의 자식까지 책임진다는 것은 그놈의 연민의 정과 떡정 때문에 고생을 사서 하는 걸로 보입니다. 모모의 근황이었는데 개인적인 진짜 다신상, 제 가족에 대한 신상 그거 오픈한다는 거 여러분들 공개하는 순간 정말 잔인해지는 거예요. 그 누구나 못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제가 여러분들보다 멘탈이 강한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저 못 따라옵니다. 모모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모모는 필리핀 클럽 전기빵 매니저로 일하면서 매월 12만 페소의 월급을 받고 잘 살고 있었는데요. 필리핀 전처가 한국에서 함께 돈 벌어서 집을 짓자는 말을 듣고 2019년 2월부터 3년 동안 쎄 빠지게 일해서 번 돈으로 처가 식구들이 살고 있는 근처에 2022년 2월 약 1,500만 원 상당의 땅을 삽니다. 기초공사를 하려고 땅을 파는데 땅 주인이 달려와서 왜 남의 땅을 파냐고 난리를 치길래 계약서를 확인해 보니까 처가 식구들이 실수로 남의 땅을 파고 있던 거라 새 땅 구입 비용으로 600만 원의 빚을 지게 되고 3개월 만에 집을 완공을 합니다. 가진 돈이 다 떨어진 모모는 필리핀에서 장사할 돈을 벌기 위해 2022년 5월에 한국으로 귀국하고 곧이어 필리핀 전처도 한국으로 따라옵니다. 그런데 필리핀 전처는 이전과 다른 태도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집 짓기 전에는 모든 돈 관리를 제가 했었어요. 한국에 오자마자 와이프 하는 말 내 월급은 내 돈이야. 내가 왜 당신한테 주면서 모아야 돼? 정말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도 있구나. 근데 그 중심에는 뭐다? 처가. 필리핀 전처는 집을 다 지어놨으니까 자기 딸과 함께 새 집에서 무의도식하면서 늘러붙어 있는 처가 식구들, 특히 장모, 여동생, 남동생 뒤치다거리를 자유롭게 하고 싶다는 의사표시인데요. 모모 입장에서는 필리핀 아내와 가슴으로 낳은 딸과 잘 살아보겠다고 뼈 빠지게 일하는 건데 필리핀 전처는 자기 가족들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을 보이니까 열받는 것은 당연한 거죠. 나는 한국 가서 다시 몸이 부서져라 일을 하고 지들은 거기서 새 집에서 먹고 자고 싸고 놀고 먹고 자고 싸고 놀고 다른 가족들이 다 버려둔 그들 장모, 여동생, 남동생 저하고 저의 와이프가 먹여 살렸어요. 걷어서 언제든지 배신 때리고 상처 줄 수 있다는 거 알지만 그래도 내가 사랑하는 와이프의 가족이니까 그건 저만의 착각이었죠. 와이프하고 저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정말 행복하고 깨가 쏟아져요. 근데 처가가 끼어들게 되면 항상 트러블이 생기고 싸우게 되는 거예요. 정말 진절머리가 날 정도로 너무 힘들었어요. 처가 식구들로 인해서 매일 싸우다시피 하면서 점점 사이가 안 좋게 지내고 있다가 2023년 3월 모모는 필리핀 전처에게 우리 필리핀에 언제 들어갈 건지 물어봤는데요. 필리핀 전처의 속내는 모모가 필리핀에 들어가게 되면 필리핀 전처 식구들 장모, 여동생, 남동생이 새 집에서 쫓겨나가 하기 때문에 아무런 댓글을 하지 않습니다. 열이 받은 모모는 소주 반병 마시고 있는데 필리핀 전처가 밖으로 나가서 경찰을 데리고 옵니다. 당신 언제 가고 싶어? 당신 계획이 뭐야? 답을 안 합니다. 아무런 얘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그 소주 그거 반병 먹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어폰 꽂고 음악 듣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나가더라고요. 나갔더니 경찰 데리고 왔어요 또. 예, 우리 와이프 뻑하면 경찰 데리고 옵니다. 근데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그전에도 폭력 행사나 위협을 가하지 않았는데도 여러 번 경찰을 집으로 데리고 왔다는데요. 이런 식이 반복되면 정 떨어져서 같이 살 이유가 없겠죠. 단순히 무섭다는 이유로 신고를 받고 온 경찰은 모모에게 필리핀 전처 접근 명령을 내렸는지 하룻밤을 밖에서 보내고 난 이후부터 필리핀 전처에게 합의 이혼을 하자고 수차례 이야기를 해놓고 2023년 5월부터 별거를 시작합니다. 경찰관이 왔길래 왜 오셨습니까? 와이프가
신고했다. 그러니까 무슨 신고를 했냐고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남편이 무섭다. 아니 내가 뭘 했는데 뭘 무섭냐고요. 그냥 무서웠대요. 그래서 하룻밤을 밖에서 또 자게 됩니다. 뻑하면 경찰 될 거고 뻑하면 누구한테 하소연한다고 뭐 나를 때렸네 뭐 나를 뭐 이러지 말고 깔끔하게 이혼하자. 이제 너하고 나하고 별거를 하고 이혼 서류에 도장만 찍어줘라 부탁이다. 그리고 제가 나온 겁니다. 모모는 숙박업소에서 일하면서 숙식을 하고 있었는데요. 별거를 시작한 지 5개월 만인 2023년 10월 초 모모가 일하는 숙박업소로 필리핀 전처가 새벽에 갑자기 찾아와서 돌아와 달라는 말을 듣고 며칠 고민 끝에 집으로 돌아갔어도 너는 아직 젊으니까 살면서 싸우는 것도 싫고 무슨 말만 하면 경찰 불러와서 쪽팔린 것도 한두 번이지 정말 이러고 살고 싶지 않다고 이혼하자고 했는데요. 필리핀 전처가 어느 날 해결책을 내놓는데 결론적으로 그건 모모를 이해한 것이 아니고 상간남과의 정리가 필요한 시간을 벌기 위해서 잔머리를 굴린 것으로 보입니다. 한 10일 정도 고민하다가 그때서야 집으로 들어갑니다. 집으로 들어가서도 저는 똑같았어요. 여보, 그냥 당신은 아직 젊기 때문에 서로 마음 아파가면서 살면서 싸우고 이런 거 싫다. 이제 난 당신이 무섭다. 무슨 말만 하면 경찰 데리고 올 거 아니냐. 그럼 그 접수된 신고 내역이 다 있는데 나는 뭐냐 이게 지금. 그냥 이혼만 해줘라. 이러고 들어갔어요 제가. 근데 이제 반전이 일어나게 되죠. 필리핀 전처가 내놓은 해결책은 당시 자기 엄마가 호주에 사는 언니가 아파서 병원하러 외국에 갔는데 거기에서 오래 살 것 같으니까 이번 기회에 여동생과 남동생을 새 집에서 나가라고 할 수 있어서 자기는 한국에서 체류기간 2년을 채우고 영주권을 받고 필리핀에 들어갈 테니 모모에게 먼저 필리핀 들어가서 자기 딸하고 살고 있으면 매월 생활비로 50만 원과 저축할 돈을 따로 보내준다는 말을 듣고 심사숙고를 하다가 다시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2024년 1월 13일 필리핀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한번 살아볼까? 우리 다시 한번 사랑해볼까? 그러면서 티켓팅을 했습니다. 1월 13일 날 저 혼자 들어갑니다. 와이프는 한국에서 계속 일을 하고요. 사실 아무것도 준비된 건 없어요. 왜? 저는 다시는 필리핀에서 살아갈 마음도 없었고 어떤 계획도 없었기 때문에 가고 싶지도 않았고. 난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게 아니 씨발 부부가 함께 살아야지 친엄마는 한국에 친딸은 한국인 계부와 필리핀에서 산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필리핀 전체의 꼼수를 눈치채지 못하는 참 바보 같은 모모입니다. 외국인 남자들이 필리핀 여자와 결혼한 이유 중에 하나가 원하는 부부관계인데 딸치고 살 것이 아니면 혼자서 필리핀 총구석에 들어가서 뭐하고 살라고 그랬는지 지금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결정인데요. 당시에 모모를 먼저 필리핀에 들어가라고 한 것은 상간남과 미리 짜고 치는 꼼수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모모는 2024년 7월 23일 라이브 방송에서 필리핀 전처가 9월에 다른 한국 남자의 애가 나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전처는 9월달에 애가 나온답니다. 우리 전처는 9월달에 애가 나온답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5개월간 별거생활을 하는 동안 하소연을 들어주었던 주변 인물 중에서 어느 한 남자와 2023년 12월 전후로 개떡치다가 임신이 되었는데 한동안 몰랐다가 나중에 알게 됐다는 이야기가 성립이 되는데요. 그동안의 이야기 전개를 볼 때 필리핀 전처는 전형적인 업소 출신 미혼모 스타일의 성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업소 출신 필리핀 여자들은 평소에도 집착과 질투가 심한데 자기가 몰래 바람을 피고 있으면 오히려 그 시기에 남친이나 남편을 과도한 집착과 질투를 병적으로 표출하면서 아주 못살게 굽니다. 필리핀 전처가 딴 놈 만나서 임신한 것도 모른 채 2024년 1월 13일 필리핀으로 들어간 모모는 2024년 1월 15일 집 앞 원두막에서 필리핀 전처 큰언니 남편하고 바람가의 동네 경찰 2명, 동네 유지 2명, 총 5명이 모모와 맥주 한잔을 하는데 황당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당신은 참 착해. 그리고 당신 아내도 착해. 근데 당신은 참 바보 같아.
그때 느낌이 쎄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왜 이런 얘기를 할까? 절대 나한테 말 질문이라 그런 거 하지 않던 사람이 당신은 참 멍청한 것 같아. 당신 아내는 당신 아내의 막내 동생 20살짜리가 16살짜리 데리고 와서 이 집에서 살림 차리고 그리고 당신이 온다고 했을 때 나가는 조건으로 집도 얻어주고 생활비도 대주고 오토바이도 사주고 그 위에 언니는 생활비 대주고 있고 그 위에 언니는 세탁기 사주고 생활비 대주고 있고 막내 처자라는 애는 장사라고 돈도 대주고 있고 당신 아내가 착한 건 맞는데 정말 바보 같다. 그렇게 해서 혼자 벌어서 어떻게 장사를 하고 어떻게 꿈을 이루고 어떻게 미래를 설계할 수가 있느냐. 당신 그거 몰랐냐. 그 얘기를 하더군요, 저한테. 필리핀 전처는 모모에게 더 이상 필리핀 가족들에게 금전적인 도움을 주지 않겠다고 앞으로 당신과 딸을 위해서만 살겠다고 약속과 다짐을 했기 때문에 모모가 필리핀으로 혼자 들어간 건데 그게 다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알고 개빡치게 됩니다. 분명히 저한테 얘기를 했고 약속을 하고 맹세를 했습니다. 우리 아내가 이제는 오로지 당신과 아이를 위해서 살겠다. 그동안 처가 때문에 5년 동안 싸우고 가정불화가 생겨서 이혼까지 하려고 했는데 처가 식구들은 그전과 하나도 변함이 없다는 상황에 분노가 치밀어서 먼저 가장 못마땅한 당시 24살의 막내 처제를 불러놓고 내 마누라에게 더 이상 빨대를 꼽지 말라고 훈계를 하다가 열이 받아서 벽에 붙어있던 액자를 때려 부셨는데요. 액자를 때려 부셨어요. 사람을 때리지 못하니까. 막내 처제는 모모에게 욕을 처먹고 큰언니 집으로 가고 화를 삭히려고 다시 원두먹으로 돌아가서 맥주를 마시고 있는데 막내 처제가 흉기를 들고 나타나서 필리핀 언어로 쌍욕을 퍼붓고 죽여버린다면서 달려들고 난리 부르스를 칩니다. 처제라는 애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죽이겠다고 진짜 지랄 발광을 했어요. 부땅이라고 I kill you 하고 30분을 그 지랄 떨었어요. 30분을. 저 죽이겠다고. 필리핀에서 하지 말아야 행동 중에 하나가 아무리 화가 나도 큰소리 치지 않는 것인데 자존심이 상한 막내 처제가 당시에 실성을 한 것 같습니다. 주변에 같이 있던 사람들이 싸움을 말려서 일단락이 됐는데 처가 식구들 필리핀이라는 나라조차도 종래미가 떨어져 버려서 더 이상 아무것도 상정하고 싶지 않은 모모는 그 다음날 2024년 1월 16일 오전에 바랑가의 동네 경찰 2명, 큰언니와 남편 그리고 막내 처제 남자친구 총 5명을 한 자리에 불러놓고 공개적으로 신상 발언을 합니다. 공개적으로 얘기할게. 당신들 앞에서. 나는 이 땅과 이 집에 대한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한다. 2번 다시 여기에 오지 않는다. 저 딸도 내 딸이 아니다. 떠나겠다 이제. 내가 원하는 건 한국에 가서 내 아내하고 이혼하는 거다. 일단 마닐라로 갔다가 바로 지인을 만나러 앙게레스로 가서 하루 반나절을 보내고 2024년 1월 18일 오전에 한국으로 귀국을 합니다. 잘 살아보겠다고 다짐하고 2024년 1월 13일 필리핀에 갔는데 3일 만에 막내 처주와 대판 싸우고 6일 만에 한국으로 들어와서 필리핀 전체에게 이혼을 요구합니다. 필리핀 사람들은 철저하게 가족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필리핀 전체는 모모 편이 아닌 무조건 자기 여동생과 가족 편을 100% 들었을 거고요. 여동생과 가족들 모두 모모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떠벌렸을 겁니다. 왜 그 누구보다도 내가 의지하고 사랑하고 믿었던 당신이 그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너희 가족과 함께 나를 갖다가 죽이려고 노력을 했지? 아직도 이혼 가치가 남았나? 내가 그랬잖아. 이혼만 해달라고. 당신 비자 문제없게 해주고 당신이 그 누구를 만나도 내가 두 팔 벌려는 아니지만 허락하겠다고 그 얘기는 4년 전부터 했었어. 4년 전부터 했었어. 4년 전부터 했었어. 2024년 1월 23일 영상인데 4년 전부터 이혼을 요구했다고 하면은 결혼 생활이 순탄치 않았다는 이야기인데요. 얼마나 필리핀 처가 식구들에게 시달리고 얼마나 필리핀 전체에게 지나친 집착과 질투를 받으면서
골머리를 썩었는지 짐작해 갑니다. 필리핀에서는 그럼 결혼한 커플들 아니면 결혼하지 않고 연애하는 커플들 남자들은 다 남봉꾼이고 쓰레기인가? 여자에 환장해서 거기 사는 거 아닌가? 부부라는 건 말이야. 물론 이 세상에 100%라는 건 없어. 하지만 서로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게 아닌가? 당신 때문에 나는 내 인생을 다 포기해서 한국에 왔고 그 모든 거를 갖다가 다 포기했었어. 근데 내가 앙헬레스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눈알이 뒤집히고 거품 물고 나를 수배한다고 찾아다니고 거짓말을 퍼뜨려? 만약에 모모가 가슴으로 낳은 딸과 아무 탈 없이 오랫동안 필리핀에서 생활하고 있었다면 뱃속에 잉태한 상간남의 아이를 지우던 낳던 깜짝같이 속였을 텐데요. 모모와의 관계를 복구하는 것은 그동안 사무치게 많아서 어려울 것 같고 더 이상 이혼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필리핀 전처는 상간남으로 갈아타는 것으로 결정을 짓고 2024년 4월에 모모와 이혼을 합니다. 이혼 이후에 2024년 4월 26일 모모의 라이브 방송에서 필리핀 전처가 상간남과의 관계를 들키고 난 이후에 다시 받아줄 수 있냐고 연락이 왔었는데 그때 받아줄 걸 그랬나 눈물 찔찔 짜면서 말하는데 완전히 정신이 나간 거죠. 당시에 상간남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받아줍니까? 남의 자식을 한 명 더 키울 생각이었나요? 어떤 일이 있고 나서 연락이 왔을 때 자기 받아줄 수 있겠냐고 받아주려고 했어요. 여러분들 저 욕하셔도 돼요. 저 병신이라고. 이혼하는 날 내가 택시 태워서 보내줄게 집까지. 자기 남자친구가 기다린다고 저보고 잘 가라고. 필리핀 여자와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 정신적, 금전적, 시간적인 손해가 있어서 아깝고 아쉽고 후회가 되겠지만 4년 동안 그들은 원했던 이혼 요구가 받아들여진 건데 훌훌 털어버리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잘 살면 되는데요. 2024년 9월 모모가 잠깐 클락에 위치한 사우나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 같은 직장의 필리핀 직원이었던 34살의 쌍둥이 엄마와 연인관계로 발전합니다. 새 여자친구의 고향은 필리핀 남동쪽 사말입니다. 그전 영상에서 사말 지역 총부족 출신 처자들이 앙겔레스 바에서 종사하는 비율이 높다고 언급한 거 기억나시죠? 아는 사람들은 다 알겠지만 몸뚱아리 굴려서 먹고 사는 장소가 앙겔레스 바입니다. 바에서 일하는 아가씨들 중에 사말 지역 출신들이 많은데요. 그럼 어느 정도 답이 나오죠. 새 여자친구는 고향에 자기 집도 있고 가족들 때문에 골머리에 썩을 일도 없다고 한때 좋아했는데 홀딱 뒤집어 까보면 그전 필리핀 전처와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기 집도 있고 가족들 때문에 골머리 썩을 일도 없고 땡 잡았네. 땡 잡았어. 모모가 이루지 못한 필리핀 전원 생활을 꿈꾸면서 새 여친 고향에서 살기로 약속을 하고 새 여친은 오랫동안 살았던 앙겔레스를 떠나서 쌍둥이 딸을 데리고 2025년 5월 먼저 고향으로 갑니다. 모모는 한국에서 고시원 생활하면서 필리핀 새 여친의 고향집 수리 비용을 보내려고 배달로 돈을 벌었는데요. 이제 방으로 가야겠죠. 다닥다닥 붙었죠. 마치 닭장처럼. 진짜 옆방에서 방귀만 껴도 다 들립니다. 제 생활이 남들보다는 조금 불편할 수 있어도 제 스스로 불쌍하다거나 불편하다거나 만족스럽지 않다거나 이런 생각은 하지 않아요. 밥을 먹습니다. 못 사 먹겠어요. 너무 아까워요. 좀 그렇죠? 예. 주접 떤다고 해야 되나? 일부러 없어 보이는 척 하는 건가? 아니에요. 진짜로 아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집에 있는 런천 미트 같은 거 하고 이렇게 계란하고 계란 프라이 밥하고 싸가지고 도시락을 갖고 다녀요. 이게 이렇게 한번 먹으면 저녁까지 버틸 수가 있으니까.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길바닥에서 끼니를 때울 정도로 처절하게 살면서 필리핀 새 여친 쌍둥이 엄마에게 올인하는 것을 보면 외로운 금사빠의 순정만큼은 높이 평가합니다. 필리핀 새 여친의 소유의 집은 지붕과 외관 뼈대만 남아있어서 거의 전체적으로 수리를 해야 하는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쎄 빠지게 배달로 번 돈을 다 갖다 바쳐야 했습니다. 다듬어지지 않은 그 무엇도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남동생이 혼자 이곳을 지켰답니다. 여느 섬마을 가정집처럼 싱크대도 이렇고요. 그리고 가스레인지가 없어서 저렇게 불을 피워서 식사를 해먹고요. 천정도 뚫려 있고요. 화장실은 정말 심각합니다. 예. 아, 글쎄요. 상태가 이런데도 그냥 행복해요. 이건 아니잖아. 이건 아니잖아. 필리핀 전처에게 새 집을 지어주는 것과 필리핀 새 여친 집을 수유하는 것과 거의 비슷한 양상이죠. 모모는 필리핀 새 여친의 고향집에서 같이 살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럼 필리핀이 아니죠. 일단 필리핀 새 여친 가족 중에 유일하게 엄마에게만 매달 용돈을 챙겨줘야 하는데 새 여친이 백수이기도 하고 여태 돈 벌어서 쌍둥이 딸을 키웠는데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당근 모모가 필리핀 새 여친과 쌍둥이 딸들 생활비 그리고 엄마 용돈까지 부담해야죠. 그런데 별도로 필리핀 새 여친 엄마가 아빠 수술비로 200만 원 정도 나가고요. 게다가 처가 식구들이라면 일을 갖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정도인데 직접장애가 있는 필리핀 새 여친 막내 동생까지 떠안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내가 약간 부족합니다. 그래서 단독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처남. 제가 예전에 같이 살던 처갓집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서 저는 처갓집 식구들 그 누구하고도 같이 살진 않는다. 그래서 보내기로 했었어요, 와이프가. 근데 저 친구가 울고 불고 자기 버리지 말라고 우리 와이프한테. 제가 요번에 좀 무리를 해서 처남 방을 따로 만들어줬어요. 아니 그 전에 필리핀 새 여친이 안겨레 살 때는 가만히 있다가 왜 고향에 내려가니까 가족들이 직접장애 동생을 떠미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보면 그전 필리핀 전처 처가 식구들과 지금의 필리핀 새 여친 가족들과 내용상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원생활 말이 좋지 그냥 총구석에서 사는 건데 돈벌이 할 수 있는 거 찾기 힘들지. 폭우가 쏟아지면 잦은 침수에 전기 끊기지. 집구석에는 항상 개미먹이 바퀴벌레 같은 유해충들이 가득하지. 이른 새벽부터 다그런 소리에 여기저기 돼지우리에서 퍼지는 악취가 진동하지. 앞집, 옆집, 뒷집 돌아가면서 가라오케 기계 빌려놓고 밤새도록 노래 불러 제껴서 잠 못 자게 하지. 그나마 좋은 건 일주일에 떡이 5번. 일주일에 5번. 대단해요. 낮에 음악 틀어놓고 분위기 있게 딱 맥주 한잔하고 딱 얼마나 좋은데. 짜릿짜릿해. 막 그냥 태풍이 와도 그냥 짜릿짜릿해. 태풍도 우리의 사랑을 못 이겨. 모모는 여러모로 현실을 감당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는지 일단 2025년 11월에 한국으로 피신해서 새반짝이에 돌입을 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은 자신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몸이 부서지고 찢어진다 해도 제가 책임지겠는데 정상적이지 못한 사람의 인생까지 제가 책임질 수 있는 자신은 없더라고요. 다른 지역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와이프도 좋다고 했어요. 예. 저 와이프 입장에서는 앙헬레스로 가자. 예, 앙헬레스로 가자. 왜냐면 와이프의 제2의 고향이 앙헬레스입니다. 거기서 20대에서 30대 중반까지 모든 시절을 갖다가 경험을 했고 거기에 친구들도 많이 있고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자기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도 많이 있기 때문에 필리핀의 새 여친의 직접장애 막내 동생과 함께 살고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싫었던 모모는 필리핀 여친과 상의를 통해서 쌍둥이 2딸과 함께 2026년 5월에 앙겔레스로 이탈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다음 달 5월이면 모모와 필리핀 새 여친과 쌍둥이 딸이 앙겔레스에서 살기 시작하는데요. 그동안 입만 열면 싫다는 앙겔레스에 가서 뭐 해먹고 살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총구석보다는 훨씬 낫겠죠. 저는 사실 더 이상 앙헬레스에 살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앙헬레스의 커다란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고 오히려 시골이 좋다고. 네. 목 같은 앙헬레스 간다. 예, 맞아요. 목 같은 앙헬레스 갑니다. 나는 거기 돈 벌러 가는 게 아니에요. 나는 거기 돈 벌러 가는 게 아니에요.
나는 거기 돈 벌러 가는 게 아니에요.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갈 데가 없어서 가는 거예요. 갈 데가 없어서. 와이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사를 갔다 아일랜드 가고 나서 먹고 살기 위해서는, 가족을 위해서는 해야 되니까 창피한 게 어딨어요? 부끄러운 게 어딨습니까? 쪽팔린 게 어딨어요? 내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나쁜 짓 빼놓고는 조금 여러분들께서 비웃을지 몰라도 다 해보려고요. 자, 여러분들, 저 위에 제 계좌번호 있습니다. 보내실 분들 팍팍 보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모모에게 나쁜 감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모모는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단지 한국에서 이혼하고 필리핀 여자 만나서 또 이혼하고 지금의 필리핀 여친과 살아보려는 역경과 고난의 가정을 뒤집어 보면서 필리핀 여자하고 만나고 싶은 중년의 한국 남자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주고자 하는 의미에서 모모 시리즈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모모와 가까운 분들은 조용히 살라고 하는 모모를 왜 파헤치고 들쑤시냐고 죽일 듯이 욕하는 것을 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붓땅을 싫어하는 모두에게 영어로는 어리들빛, 일본어로는 스코시타케, 필리핀 말로는 까운틸랑, 한국말로 아주 조금 미안하다는 말을 남기면서 모모 시리즈 최종회를 마칩니다. 우리 시골에 있는 이 동네 주민 그리고 친척들이 여기서 한, 제가 알기로는 70명 정도가 돼요. 70명 정도가 돼요. 70명 정도가 돼요. 모모가 2번씩이나 똑같은 실수를 후회하며 고정 댓글로 남긴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모모 인사드리겠습니다. 잠시 몇 년 뒤로 미루어 볼까 합니다. 오늘의 교훈, 화장실과 처가집은 멀수록 좋다. 또다시 커다란 인생 경험을 합니다. 교훈이 무슨 뜻인지 이해 못하는 분들은 대책 없는 필리핀 사람이라 생각하겠습니다. 너나 잘하세요. 여러분, 필리핀 여행하면 어디 떠오르세요? 보통은 다 똑같죠. 보라카이, 세부, 보홀 팡라옥. 솔직히 말해서 이제는 너무 흔해졌습니다. 그런데요, 마닐라에서 단 2~3시간 거리, 아직 한국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바로 바탕가스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 생각보다 훨씬 좋은 리조트들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바다는 보라카이 못지않게 깨끗한 곳도 있고요. 아는 사람만 가는 필리핀 휴양지. 복잡한 것은 싫고 조용하게 쉬고 싶다면 이제는 방향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다음 영상부터는 바탕가스를 소개하는 시리즈가 시작됩니다.